조선시대 길몽을 사고 파는 풍습을 보여주는 문서 2점이 공개됐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흔치 않아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2025년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청송에서 열렸습니다. 이영건 선수가 리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야생동물들을 위해 팔공산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밀렵에 사용되는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펼쳤습니다. 지난해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뜨죠.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고 행복한 일이 생길 거라 기대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좋은 기운을 나누고자 주변 사람에게 꿈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사고 파는 풍습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 2점이 공개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조선시대의 매매계약서인 명문. 토지나 가옥, 재산 등을 거래할 때 작성한 것으로 많은 문서가 남겨져 있는데 이 명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 대상이 꿈이라는 겁니다. 1814년 2월 말 대구에 살고 있던 박기상이 청룡과 황룡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고 사흘 뒤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나는 친척 동생 박용혁에게 꿈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꿈의 가격은 1000냥, 쌀 약 40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과거 급제에서 관직에 오르면 그때 돈을 갚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친척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현대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수결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문서. 1840년 2월 경북 봉화에 살던 진주광씨 집안의 여자 하인 신씨가 청룡과 황룡 2마리가 서로 엉켜있는 꿈을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집주인의 친척 동생 강만에게 청색과 홍색, 백색의 3색시를 실제로 받고 팔았고 증인으로 신씨의 남편이 참석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해석되는 최고의 길몽인 용꿈을 매매한 겁니다. 꿈을 사려는 사람이 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용꿈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2점의 문서는 진흥원이 보유한 65만여 점의 고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사고 파는 것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지금도 꿈을 사고 팔 때 이제 어떤 효력을 발생하려는 마음으로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그 꿈을 내가 샀다, 이 꿈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행위를 하고 문서로 남겼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사와 삼국유사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래된 전통인 꿈 매매.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상 속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을 위해 팔공산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 자연보호 봉사단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 주변에 옥수수와 겉보리, 수수, 배추 등 500kg 상당의 먹이를 뿌렸습니다. 밀렵에 사용되는 올무와 덫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와 별도로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팔공산, 달성습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지난해 야생동물 483마리를 구조했고 재활이 필요한 70여 마리는 안동의 경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지난해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117만 9,094명이 경주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특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한국관광데이터랩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 13만 9천여 명, 홍콩 4만 1천여 명, 싱가포르 2만 5천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북미, 유럽, 호주 방문객도 12만 9천여 명으로 11%를 차지했습니다. 빙벽 위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스포츠죠.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지난 주말 청송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하연 기자.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청송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렸죠. 네,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청송에서 열렸습니다. 월드컵이라서 4년에 한 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2011년부터 매년 청송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각각의 코스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가장 멀리 이동해야 이기는 리드 경기와 나처럼 생긴 장비로 얼음을 찍으면서 12m를 먼저 올라가야 이기는 스피드 경기 두 종목이 열렸습니다. 네, 경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스피드 경기에서는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사프다리안 선수가 남자 1위, 미국의 카탈리나 셜리 선수가 여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유진 선수는 스피드 여자 3위에 올랐습니다. 리드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영건 선수가 남자 1위, 스위스의 고에츠 시나 선수가 여자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위 안에 들었던 여자 리드 신운선 선수는 준결선 1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선은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몽골 선수들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 경기 남녀 2위 모두 몽골에서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몽골의 장비 등을 후원하고 또 청송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왔던 결과가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청송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며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는데요. 청송이 아이스클라이밍으로 더욱 입지를 굳힐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청송군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앞으로 5년 더 열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 동안 2030년까지 청송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국제산악연맹은 2030 프랑스 알프스 겨울올림픽 정식 채택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지금껏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열어왔고 또 연중 활용할 수 있는 클라이밍 경기장이 있는 청송의 입지와 위상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13일) 아침 6시 20분쯤 봉아우 패저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향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주택 한 동이 전소했습니다. 봉화군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조립식 건물로 신고를 받은 소방관과 경찰관이 6시 22분쯤 현장에 도착해 약 40분 만에 주부를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일 밤 9시 7분쯤에는 영천시 금호읍의 한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철골조 돈사 600여 제곱미터의 절반이 타고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사 내 보온 열등으로 인한 정기적 화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13일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와 초연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업무 보고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에이펙 준비기획단이 참석해 중앙정부 차원의 에이펙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경북도의 국내외 에이펙 홍보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방안, 회원국 우수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경북이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를 양대축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소에너지 강국 허브 조성과 동해안 해저 전력망 구축, 5년제 석박사 과정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 조성과 한류대학원 설립 등 문화 융성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처리 시 유의사항 등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 조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정년퇴직과 의원 면직 등으로 발생한 결혼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을 제외한 경북도 내 21개 지역에서 모두 186명을 뽑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이나 시군교육지원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3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막내가 13세 미만인 경우 해당 가구는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이며 건강검진과 스케일링, 예방접종은 제외됩니다. 예천박물관에서 은풍준시를 주제로 한 다정다감 은풍준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실 진상품이던 은풍준시는 예천 은풍면 동사리 은풍준시 마을에서 생산하는 곶감으로 높은 당도와 네잎클로버 모양을 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기획전에서 은풍준시의 역사와 효능,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은풍준시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의 노력을 조명합니다. 예천군이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23명을 선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굴된 위기가구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돼 긴급 지원, 맞춤형 급여, 일상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독사 우려 대상자에게는 AI 돌봄 스피커를 통해 24시간 긴급 SOS 서비스, 감성대화, 음악재생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송군이 2025년 귀농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 사업 2개와 융자 지원 사업 2개로 청송군 귀농인 지원 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과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 구입 지원 사업과 군비 귀농인 지원 사업 지원 자격이 완화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타산업 분야의 취업과 창업도 허용됩니다. 의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의성사랑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높입니다. 1월 한 달간 의성사랑 상품권은 지류 및 모바일 40만 원, 카드 40만 원으로 총 8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의성사랑 상품권은 농협은행 의성군청 출장소를 비롯해 의성 내 34개 금융기관과 스마트 앱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